안녕하세요. 쏠쏠한 ETF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아요. 예, 요새 어떻게 지내셨나요? 요즘에 뭐 예. 주식시장이 좋다 보니까 예. 거기에 맞춰서 그냥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계속 유지돼야 될 텐데, 네. 그죠? 네. 그래서 저도 요새 어떤 ETF를 좀 투자해야 되나 또 이제 관심이 많아지는데 보통 그냥 업종 ETF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는 또 연금 계좌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면서 네. 좀 관련된 것들을 없나 좀 궁금했었거든요. 네네네. 좀 오늘 좀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예. 그러면 연금 계좌는 어떻게 활용해야 가장 좋을까요? 예. 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오늘 이제 연금과 ETF라는 그 두 가지 요소를 연결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ETF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결국 이제 연금 계좌라는 이 주머니를 어떻게 좀 채워가면 좋을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뒤에 ETF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먼저 뭐 연금 계좌하면 보통 연금저축, 퇴직연금 계좌를 두 개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러면 연말까지 우리가 벼락치기로 연금 계좌에 얼마 정도는 넣어야 돼요? 라고 했을 때는 1차적으로는 뭐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을 먼저 채워야 된다. 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보통 이제 질문을 해주시는 게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그러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계좌 안에 얼마씩 넣어야 돼요? 또는 어떤 거에 먼저 넣어야 돼요? 라고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럼 이제 세액공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뭐 연에 600만 원 그리고 퇴직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 포함해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는데 저는 이제 제가 뭐 예시로 하나 추천을 드리면 연금저축 계좌에 세액공제 한도 600만 원 먼저 넣으시고 퇴직연금 계좌에는 이제 나머지 세액공제 한도 300만 원 넣으시라고 보통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연금 계좌에서 ETF를 투자를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럼 ETF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연금저축 계좌가 뭐가 좀 더 내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유리할까를 고려를 해보면 결국 그 연금저축 계좌가 그래도 퇴직연금 계좌보다는 내가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좀 더 많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저축 계좌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상장되어 있는 한 1100개 가까운 그 ETF들 중에서 레버리지 인버스를 제외하고는 다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선택권이 좀 더 많아진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퇴직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제도의 특성상 이제 위험자산 한도가 70%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보면 내가 안정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상품을 이제 30%를 의무로 담아야 된다라는 내 운영에 있어서의 약간 좀 제한 아닌 제한이 있다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연금저축 계좌가 좀 더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좀 나눠봤고요.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고 나서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떤 ETF를 투자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중도 인출 뭐 이런 것도 좀 차이가 있어요. 맞아요. 이게 퇴직연금 계좌 같은 경우는 뭐 연금 계좌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연금저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실 시작은 우리가 노후 준비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모아가겠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참 인생에 굴곡이 많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다 보면 이걸 꾸준히 유지하기도 쉽지 않고 결국에는 또 내가 목돈이 필요하거나 또 급전이 필요하게 되면 그 현금 유동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또 이 연금 계좌를 부득이 좀 깨게 되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액공제를 생각을 해서 받았던 것보다 좀 더 이제 많은 이제 기타 소득세로 해서 16.5% 이제 세금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또 약간 손해보고 팔 수도 있는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제일 많이 그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중도 해지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연금 계좌 안에서의 조금 투자를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마시라라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비교를 해보면 연금저축 계좌가 그래도 중도 해지에 대한 제한이 조금 덜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둘 다 제한이 있지만 연금저축 계좌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내가 납입한 연금 계좌 안에서의 금액을 담보로 대출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유동성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도 사실 연금저축 계좌가 좀 더 운영에 있어서는 좀 더 현금 유동성 측면에서 좀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딱 900만 원을 넣었다라고 하면 왜냐면 제가 매년 12월마다 900만 원씩 넣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제 넣으실 때 됐네요. 네, 넣을 때 됐어요. 그래서 네. 언제 넣을까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한 1월이나 2월 때 연말정산 때 돌려받잖아요. 네네네.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그게 소득 수준으로 이제 나눠서 네. 보게 되는데 일단은 5,5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그래서 그 이하는 이제 16.5% 금액으로 보면 한 150만 원 가까이 되겠죠. 네. 그리고 그 이상이 되게 되면 13.2% 정도 되는데 그 금액으로 보면 연에 내가 900만 원을 납입했을 때 한 12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좀 환급을 받게 되는 이런 구조로 된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물론 ETF를 투자를 하실 거지만 연금 계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현금으로만 900만 원을 넣으면 연 한 13%에서 16%의 약간 수익을 얻게 되는 효과
또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절제 효과가 있다.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연금 계좌에서 ETF를 활용한 포트폴리오 이거 어떻게 구성하냐가 이제 가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구성해야 되나요? 예, 물론 이제 연금 계좌에 넣기만 해도 우리가 세액공제로 연 13%에서 16%의 환급을 받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어쨌든 우리가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해서 자산을 증식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ETF를 이제 연금 계좌에서 크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저는 이제 핵심 자산과 알파 전략 그리고 안정 자산으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보게 되면 핵심 자산은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미국 대표 지수를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미국 대표 지수라고 하면 이제 S&P 500이나 나스닥 100을 많이들 생각을 하시죠. 저는 조금 더 넓은 의미의 대표 지수로 미국 테크탑 10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S&P 500을 중심으로 조금 더 변동성은 클 수 있지만 기대 수익률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크탑 10은 사실 구성 종목으로 보게 되면 이 나스닥 100의 상위 10종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지금 미국 주도 산업인 AI 산업에서의 대형주 10종목을 모아놓은 포트로 구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좀 대표지수 영역으로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소울 미국 테크탑 10 ETF 같은 경우에는 동일 전략의 타사 그 ETF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보수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연금 계좌는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비용에 대한 민감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그런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대표지수 영역 안에서 저희 소울 S&P 500 ETF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시중에 그 상장되어 있는 ETF들이 많지만 저희 상품 같은 경우에는 타사 상품 대비해서 월배당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게 하나의 또 차별화된 전략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또 하나의 2025년 또는 2026년 버전의 새로운 대표 지수로서 하나 또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이 채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소울 미국 넥스트 테크탑 10 ETF라는 상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국 테크탑 10이 지금 미국이 잘하고 있는 주도 산업을 모아놓은 상품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에서 앞으로의 전략적으로 구조적으로 육성할 수밖에 없는 산업 또는 테마 그리고 또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는 상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성 종목을 보게 되면 뭐 오클로라든지 템퍼스 AI라든지 아이온큐와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주요 종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반대로 이걸 테마로 보게 되면 SMR이라든지 양자라든지 또는 또 의료 AI와 같은 이러한 테마들의 대표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올해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뭐 S&P 500이나 나스닥 100도 많이 하셨겠지만 이러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테마들에 대한 ETF들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던 걸로 제가 수치로 확인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멀티 테마 ETF 또는 하나의 좀 변동성을 상대적으로 단일 테마보다는 낮추면서 좀 넓은 힘의 대표 지수로 가져갈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지금의 엔비디아처럼 넥스트 10배거가 될 수 있는 기업들로 구성해 놓은 이러한 상품이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하나의 큰 범위에서의 대표 지수의 영역으로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핵심 자산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알파 전략인데 알파 전략은 결국 이제 그 초과 수익에 대한 영역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결국 우리가 메가 트렌드 산업,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AI 산업과 연결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그 AI 산업에서 지금 흐름이 기존의 엔비디아 중심의 AI 반도체에서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이런 흐름이라고 봤을 때는 저희 소울 미국 AI 소프트웨어 ETF를 하나의 예시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대표 종목으로 뭐 팔란티어라든지 오라클과 같은 기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국 넥스트 테크탑 10 ETF 안에서의 양자라든지 SMR 또는 또 의료 AI와 같은 이런 단일 테마들이 하나의 또 알파 전략으로 또 여러분들께서 고려해 볼 수 있는 하나의 테마 또는 ETF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파 전략은 그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때그때 주도 산업에 조금은 엣지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그러한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안정자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정자산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퇴직연금 계좌 안에서의 안정자산이 있을 것 같고요. 하나는 또 이제 자산 배분 관점에서의 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그러니까 자산 배분에서의 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은 대표적인 게 금이잖아요. 그렇죠. 네, 올해 이제 연초 이후로 역대급 상승을 기록을 하면서 오늘도 보니까 그렇게 미국장이 좋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촬영일 기준 4,100달러를 넘어가면서 역대급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금 투자에 대한 관심이 투자 관점에서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제가 항상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릴 때 공통적으로 말씀드린 게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금 투자라는 것은 KRX 금연물을 통해서 우리가 거래소에 직상장되어 있는 것을 직접 거래하시는 게 비용 측면에서 가장 좋다라고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ETF를 통해서 금을 투자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연금 계좌에서 투자 가능하다는 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소울 국제금 ETF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연금 계좌에서 투자 가능하다라는 이러한 장점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최근에 뭐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금 가격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을 때 비트코인 가격처럼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붙죠. 예. 예. 그래서 올해 2월이라든지 최근에 뭐 10월 달에 이제 국내 금 가격이 국제금 가격 대비해서 20% 가까이 고평가가 되면서 실제 그 가격 변동성이 커졌을 때 국제금 가격의 변동성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국내 금 가격이 급격하게 조정이 되는 이러한 흐름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금치 프리미엄에 대한 리스크를 좀 해지할 수 있는 국제금 ETF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올해 금 가격이 정말 역대급 상승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리고 지금 글로벌 주요 IB에서 뭐 내년도에 금 가격이 뭐 온수당 4,500불 또는 크게는 또 높게는 온수당 5,000불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금 가격을 지금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내년도까지의 예상 기대 수익률을 봤을 때 과연 이게 올해의 흐름을 보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런 측면에서는 커버드콜 전략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조금은 이런 추세적 상승은 어느 정도 따라가면서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가져가시는 이러한 전략도 굉장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소울 국제금 커버드콜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금 가격을 국제금 가격을 90% 이상 추정을 하면서 이 커버드콜 전략을 기존에 다른 커버드콜과는 다르게 좀 엣지 전략으로 가져가면서 월배당 형식으로 지급을 하는 그러면 어느 정도 금 가격을 추종을 하면서 이제 금이 원래 가지고 있는 본연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부분을 커버드콜 전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상쇄하는 이러한 흐름으로 가져갈 수 있어서 지금 금 가격을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최소 1년 기간 동안 봤을 때 좀 더 마음 편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같이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연금 계좌 안에서도 뭐 이게 단순히 그냥 차익만 노리는 게 아니라 현금 흐름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들이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우리가 20대부터 이제 노후 준비를 하면서 꾸준히 자산을 형성하는 시기와 그리고 이제 은퇴 시점에 연금 계좌는 실제 현금을 인출하는 그러니까 내가 주된 입장에서의 근로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전략의 그런 ETF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현금 흐름을 극대화하는 전략에서는 결국 그 국내 월배당 ETF 시장 그리고 또 그 안에서의 커버드콜 ETF 그러니까 주류가 되고 있는 요 ETF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워낙 월배당 ETF와 그 안에서 커버드콜 전략 ETF의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주식과 채권으로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콜 ETF가 주로 많이 상장이 됐었는데 지금은 뭐 단일 종목이라든지 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들도 굉장히 많이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연금 계좌 안에서 뭐 주식 채권 또는 이종자산 간의 자산 배분도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커버드콜 전략 같은 안에서도 이 자산 간의 배분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상품을 예시로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소울 미국 500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 액티브 ETF와 같이 이런 미국 주식을 추종하는 이러한 커버드콜을 한 40% 가져가시고 그리고 또 미국 장기채를 추종하는 기초자산으로 하는 소울 미국 30년 국제 커버드콜 ETF를 한 40% 그리고 최근에 또 미국 AI 소프트웨어에서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소울 팔란티어 커버드콜 OTM 채권 혼합 또는 이제 밑에 제일 아래 보이시는 팔란티어 미국채 커버드콜 혼합 ETF를 한 10%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소울 국제금 커버드콜 액티브 ETF를 한 10% 가져가시면 그 안에서의 주식과 채권과 또 금의 비중을 한 5대 4대 1 정도의 또 비중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어서 그럼 기초자산 간의 배분도 하시면서 또 그 안에서의 매력적인 배당 수익률을 추가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요즘 워낙 커버드콜 시장이 빠르게 커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약간 장점과 단점을 부각한 컨텐츠나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커버드콜 전략이 맞냐 틀리냐 또는 좋냐 나쁘냐의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내가 투자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명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례로 내가 S&P 500이라는 기초자산을 예로 말씀을 드리면 이 S&P 500이라는 내가 장기 성장성이 기대되는 이러한 기초자산에서
장기적으로 내가 자산을 형성하는 데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S&P 500 ETF 하시면 되는 거고, 이러한 우량한 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이러한 그 장기 성장성을 현재 현금으로 뭐 치환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커버드콜 전략으로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의 투자 목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뭐 커버드콜 전략의 수익이 더 좋냐, 뭐 정배수가 더 좋냐 이런 측면보다는 결국 본인의 투자 목적에 어떤 게 더 부합하냐로 판단하시는 게 맞다. 그런 측면에서는 커버드콜 ETF는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커버드콜이 종류가 이렇게 많으니까 네. 전략도 다양해질 수 있고 이렇게 배합을 섞을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예전에는 뭐 대표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국내 상장돼 있는 커버드콜에서 이제 배당률 제일 높은 거 이제 순서대로 쫙 해서 맞아요. 거기서 선택하시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이제 커버드콜 ETF 시장 자체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다양한 전략, 기초 지수를 또 보면서 내가 일정한 고분배율만 찾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리스크 대비해서의 현금흐름 또는 성장성 이런 걸 고려해서 다양한 전략으로 배분 또는 선택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떤 커버드콜을 배합하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니까 네, 이제는 커버드콜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지겠네요. 맞아요. 야, 알겠습니다. 연금 계좌 이제 보면은 어떤 분들은 백화점처럼 다 모아놓는단 말이죠. 네. 근데 이러지 말고 좀 간결하게 가고 싶다. 딱 하나만 투자하면 어떤 게 제일 좋을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네네네. 뭐 그거는 하나만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나는 복잡한 거 싫고 그냥 나 이것만 하고 싶어. 맞아. 네. 하나는 요즘에 주식시장이 참 좋다고는 하는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근데 참 뭔가 내가 포지션을 잡고 싶은데 근데 그냥 주식만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했을 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저는 미국 주식과 미국 채권과 달러의 조합을 하나의 ETF로 투자를 하실 수 있다. 이게 하나의 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품이 저희 소울 미국 S&P 500 미국채 혼합 50 그리고 소울 미국 배당 미국채 혼합 50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또 100% 투자 가능하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상품들 각각에 하나만 투자를 하게 되면 미국 대표 지수와 또 그 미국 중기채 그리고 달러를 한 번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미국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을 때 미국 중기채와 달러라는 상대적으로 안정자산으로 분류된 자산들이 한 번에 또 변동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게 단기적으로는 올해도 그런 변동성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뭐 좀 더 길게 보게 되면 코로나라든지 금융위기라든지 이렇게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이 됐을 때 하나의 또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산 배분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또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이 두 개의 상품 모두 다 월배당 ETF입니다. 그래서 매월 중순에 배당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인데, 그렇다 보니까 두 가지 또 장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종자산 간의 배분을 통해서의 하나의 안전판도 할 수 있지만 월배당을 통해서 또 시장에 대한 안전판 역할, 배당금이 또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측면이 또 있을 수 있고요. 이 두 개의 상품 모두 월중 분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월배당 ETF에서 대세라고 할 수 있는 월초 분배 ETF들과 조합을 통해서 월 최대 2번의 현금 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여러모로 활용도가 많은 상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금 계좌 그럼 투자할 때 그래도 주의점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연금 계좌에서 가장 큰 주의점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이 시장에서 떠나지 않는 것,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을 때 그거를 어떻게 보면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 또는 무기가 뭐가 될 수 있을까를 보게 되면, 저의 짧은 경험상 봤을 때는 결국 내 포트폴리오 안에서 일정 부분 현금을 보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ETF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고 내 자산 관리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이런 똑같은 현금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걸 그냥 놀리시면 안 되죠. 좀 더 스마트하게 현금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또 ETF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또 국내 단기채권 ETF를 통해서 이러한 현금성 자산을 관리하시는 투자자분들이 특히 연금 계좌에서 굉장히 많으신데, 저희 솔 초단기 채권 액티브가 그 대표적인 하나의 예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또 최근에는 근데 또 금리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방향성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단기 채권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좀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 매력이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저희 중단기 채권 액티브 ETF를 통해서 이런 듀레이션을 기존에 한 0.3 이내에서 한 1.5년 정도로 늘리고 대신에 기대할 수 있는 매력적인 수익률을 좀 더 높게 추구를 하면서 좀 더 이러한 단기 채권 ETF들의 금리가 인하되는 이 흐름에서의 좀 하나의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금저축 계좌나 퇴직연금 계좌 안에서 이런 부분에서 내가 그냥 현금을 들고 있을 때 또는 현금성 자산을 들고 있을
있을 때 대비해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익률을 추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이제 활용도가 높고 ETF는 또 본연의 장점 중에 하나가 당일 매도 당일 매수가 가능하잖아요. 예. 그럼 내가 정말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기초 자산의 변동성이 좀 커졌다라고 하게 되면 이 단기 채권 ETF를 당일에 매도하시고 바로 그 기초 자산을 추가 매수하실 수 있는 이러한 구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해 봄직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TF가 다양해지니까 네. 이 전략이 네. 과거보다 훨씬 더 다양해지는 것 같네요. 맞아요. 그 연금 계좌의 주의점도 설명해 주셨지만은 이거를 결국은 활용하는 사람이 공부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잘 공부하고 잘 활용하면은 이 연금 ETF 안에서 적은 돈으로도 더 효과적으로 은퇴 자산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아 예.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본인에 맞는 전략을 다 파생할 수 있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ETF 이렇게 나와서 얘기해 주실 때마다 네. 공부를 계속 해야 되겠다. 저는 네. 이제 주식만 했지만 ETF 공부를 한번 전문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네네. 점점 전략이 다양해지니까 네네 맞습니다.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공부에는 끝이 없는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고 싶으면요, 저희 쏠쏠한 ETF 시리즈가 있어요. 그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ETF 종류별로 전략이 다 나오니까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상품들에 대해서 개요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좀 더 딥한 내용은 여기 다 말씀하셨던 코너에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